안녕하세요. 독서축구. 저는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재치 좋아요. 네, 스포티비 축구 해설 황덕현입니다. 아, 그런 건가요? 재치 좋은 건가요? 네. 뭐가 좋은 거죠? 어떤 아니, 저는 면에서? 이제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이게 먼저 안 나오길래 그 앞에 소개하는 거 까먹고 아니요. 독서축구 얘기하시는 줄 알고. 아, 아닙니다. 네. 예. 근데 뭔가 중간에 무언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네. 예. 어쨌건, 예. 항상 그 방송 들어가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시작 부분을 한 건 무슨 의미냐? 오랜만에 또 라리가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예, 저희가 하도 이제 좀 분데스리가 위주로 현재까지는 가고 있었죠. 예, 그래서 하지만은 이번에 예, 스페인에서 아주 그냥 시끌시끌한 일이 두 가지나 있었죠. 정말 뜨거운 감자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분데스리가 이모저모를 그동안 되게 많이 다뤘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만큼 라리가가 뭔가 이적설도 되게 애매하고 예,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랑닉 감독에 관한 그런 썰이라든지 그러니까 충분히 국내에서 잘 모를 만한 이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라리가는 좀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그런 게 좀 없었죠? 근데 사실 오늘 다룰 것도 국내에서 많이들 알고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다만 그러니까 조금 뭐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라던가 조금 그런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할 이모저모 어떤 건가요? 네,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두 다 이게 마드리드에서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출발된 이야기인데 네. 첫 번째는 그리즈만. 이 선수가 굉장히 관쪽입니다. 예. 네, 약간 나이는 있는데 중2병 같은 그런 행동을 한 썰이 하나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프랑스 선수들이 좀 유난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그리즈만도 그렇고 포그바도 유명하고요. 네. 그러니까 라이프치히에서도 유로파리그 경기 앞두고 무키엘레하고 그리고 오기스탱하고 두 네. 명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갖고 랑닉 감독, 그 단장경 감독이 얘네들 어디 갔냐고 빨리 찾으라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선발 명단에 있었거든요, 심지어. 네. 근데 사라졌는데 뭐 하고 있나 봤더니만은 저기 이제 먼저 그 벤치 쪽에 가서는 그가 라커룸에 있어야 되잖아요, 경기 네. 시작 전에. 벤치 쪽에 가가지고 그걸로 뭐 그 트위치인지 뭔지 그 라이브 방송 있잖아요. 네. 그걸 하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걔네들이 그것 때문에 그가 조금 초반에 되게 중용이 됐었다가 밀려나게 됐었거든요. 네. 결국은.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좀 근본 없는 그런 프로다운 행동하지 못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뭐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그리즈만이 뭐 프로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 이거는 그리즈만은 아닌데. 프로다운 선수죠. 네. 프로다운 선수인데 굳이 그러니까 이렇게 일들을 만들어야 되는가. 예. 굳이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뭔가 이적을 놓고 저울질을 했어야 되는가에 관한 좀 비판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무언가 뭐랄까 본인이 되게 이슈가 되고 싶어하는, 본인이 그리고 되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관종이죠. 그게 관종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축구 외적으로. 네. 그렇지만 축구 내적으로는 그보다 성실한 선수도 없어요. 근본 그 자체죠. 예. 네. 하지만 축구 외적으로. 네, 약간의 예. 잡음이 있었던 그리즈만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즈만이 어떤 일이 좀 있었느냐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최근 얘기를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뭔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청취자가 아니라 이제 시청자 네. 분들께서 보시기에 편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연도별로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 순서대로 한번 사건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예, 르브론이 등장합니까? 네, 축구 얘기하는데 왜 르브론 제임스 농구 선수가 등장을 했느냐? 이 그리즈만이 지난 2018년 6월이었죠. 예. 2018년 6월에 더 디시전이라는 쇼를 하나 계획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쇼가 뭐냐? 자신이 이적을 할지 잔류를 할지에 관해서 뭔가 약간 다큐멘터리식으로 예. 제작을 하는 건데 이거의 원조가 바로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예. 2010년에 이 본인의 친정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서 마이애미로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이 정말 약간 얘도 관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더 디시전이라는 쇼를 계획을 해서 결국에는 이 클리블랜드를 떠나서 마이애미로 이적을 발표를 했었던 르브론 제임스인데 내 영혼을 뭐 마이애미로 옮긴다 뭐 그런 식으로 네.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요. 예.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고향팀을 떠나서 마이애미로 이적하는 과정이 사실 이게 좀 껄끄러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뭔가 되게 영화처럼 만들었다는 예. 데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왜 르브론 제임스의 이 더 디시전 이 쇼를 그리즈만이 벤치마킹을 했느냐? 이 친구가 또 굉장한 NBA의 팬입니다. 네, 그렇죠. 네.
특히 그 마이클 조던하고 그 르브론 제임스 광팬으로 유명하죠? 네, 그렇죠. 지금 이것도 이제 NBA 경기를 보러 가서 이제 찍은 사진들인데, 뭐 이제 제임스 하든의 유니폼부터, 뭐 로즈. 심지어 턱수염도 그대로 한 거잖아요. 네, 이거 따라한 예, 거죠. 예. 예. 그리고. 비어드 이즈 뭐였더라? 뭐 그런 거 있는데. 뭐 그런 예, 얘기 예,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리즈만이 이제 또 유니폼까지 이렇게 친히 마킹을 해서 예, 경기를 네. 보러 간 것을 네, 저희가 좀 확인할 수가 로즈랑 있겠죠. 바꾼 거죠? 네, 예. 데니 로즈 아닙니다. 데릭 로즈죠. 예. 아, 갑자기 뜬금없는 드립이 나와가지고 이런 근본 없는 드립이 왜 나와? 네, 어쨌건 그리즈만이 NBA 광팬,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의 광팬인 것을 이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작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간에 사실 약간 좀 움직임이 있었죠. 예. 그리즈만이 바르셀로나와 굉장히 링크가 좀 강하게 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그리즈만이 심지어 그니까 경기, 그 스페인하고 프랑스 경기에서 입장할 때 그리즈만하고 피케하고 대화하는 내용들도 넘어갔었던 그렇죠. 적이 있었죠. 네. 네, 어쨌든 그리즈만이 이렇게 그 르브론 제임스의 더 디시전을 배치마킹한 본인만의 이 축구판 더 디시전 쇼 1탄을 2018년 여름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리즈만이 바르셀로나와 링크가 굉장히 강하게 나는 상황이었음에도 어떻게 보면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굉장히 기뻐할 만한 예. 이 본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잔류한다는 얘기를 결론적으로는 내놓게 됐죠. 예. 네, 이제 이거는 그리즈만이 당시에 올렸었던 트위터 내용인데요. 미 아피스티언, 미 에키포, 미 까사 팬들 그리고 우리 구단 예. 자기 집이란 얘기입니다. 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뭐 이제 밑에 영어로도 써있긴 예. 한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예.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예, 그 완다 메트로폴리탄 네. 예, 보여주는 건데 약간 좀 정반대가 됐었죠. 그가 르브론 제임스 때는 잔류할 것이라는 선언을 할 줄 알았는데 왜냐면 디시전 쇼까지 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고향을 위해 나는 잔류를 하겠다 네. 이럴 줄 알았는데 도리어 떠난다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이거는 도리어 다들 떠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르셀로나는 그래갖고 영입을 확신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확신하고 있었는데 도리어 예, 이렇게 됐었죠. 네, 그리즈만이 약간 의리의 아이콘으로 이제 남게 된 반면에 당시에 르브론은 이제 릅통수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예. 좀 이제 팬들에게 충격을 선사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 뭐 법적인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피케 행동, 언행이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구단도 마찬가지고요. 좀 거슬릴 만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게 됐는데.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피케도 약간 그 뒤통수를 맞은 거에 가까웠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를 찍게 된 거 자체가 그리즈만이 내가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피케는 당연히 바르셀로나 이적일 줄 알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방송사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하면서 카메라를 갖다 준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리즈만이 피케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르셀로나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피케는 이제 피케가 굉장히 투자를 했었던 그러니까 자회사 개념인데 예. 코스모스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그리즈만이 이 더 디시전 쇼를 촬영하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만들어준 거죠, 사실. 그 이름 바뀐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지금 바뀌었나요? 무비스토인지 뭔지 그런 걸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그 디시전 쇼 올라왔던 예고 영상들 그런 걸 검색을 해보니까 네. 거기로 뜨더라고요. 무비스타. 무비스토인지 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무비스타는 그겁니다. 이제 그 방송사인데 이번에 그리즈만이 그쪽으로 이제 디시전 쇼는 송출을 따로 이제 한 거고 예전에 찍었었던 데는 코스모스 스튜디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어쨌든 피케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죠. 네. 또 그때 당시 피케의 그 혀가 구설수에 올랐었던 이유는 피케가 이 그리즈만의 결정을 보면서 이 팔로미타가 스페인어로 팝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팝콘을 먹으면서 구경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 바르셀로나 팬들 그 구단 입장에서는 그리즈만이 오는구나. 그리즈만이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하는구나. 이걸 피케는 정말 즐겁게 지켜보겠다라는 이제 의미로 좀 해석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리즈만이 잔류를 선언하게 되면서 예. 피케 입장에서는 구단과의 마찰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부회장이 이제 피케에게 약간 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게 됐죠. 그러면서 피케 입장이 상당히 좀 난처하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피케가 그러니까 해명을 했잖아요. 네. 피케가 해명한 게 그러니까
나도 몰랐다. 그냥 네. 나는 그 바빠서 매번 거기에 갈 수도 없었고 그냥 카메라를 갖다 줬을 뿐이고 그리즈만이 어떤 결정을 낼지는 나도 모르고 있었다. 네. 근데 그런 영상이 나올 줄은 진짜 나도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죠. 네. 그때 이제 피케가 언론이나 자기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하면서 이제 했었던 말이 뭐냐면 이제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즈만이 바르셀로나로의 이적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잔류 이 두 가지 영상을 촬영을 해서 본인이 결정을 내린 뒤에 이거를 송출해주세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피케의 입장이 조금 더 이제 곤혹스럽게 됐는데, 그럼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로 갔을 때 영상이 어떤 건지 되게 그쵸,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남을 때의 영상은 좀 그림이 물론 그냥 이미 송출된 것도 있지만은 네. 그림이 좀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완다 메트로폴리탄을 딱 보면서 잘 이렇게 찍었어요. 예, 이렇게 딱 후드티 같은 네. 그런 거 입고서는 예, 나의 고향, 네. 나의 집 막 네. 이렇게 딱 이랬었잖아요. 굉장히 네. 웃겼는데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바르셀로나로 갔을 때는 어떤 영상이 나왔을지 이제 좀 궁금한 분들이 많았는데, 피케의 말을 빌리자면 두 가지 영상을 촬영한 것은 이제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나도 그리즈만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몰랐다. 네. 나는 그저 카메라를 빌려줬을 뿐이지 그리즈만의 의사결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스튜디오에 카메라를 가져다 놓았을 뿐이지라고 그렇죠. 했죠. 네, 그래서 그리즈만은 결국 2018년에는 잔류를 선언했지만 올해 다시 한번 디시전쇼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했죠. 엄밀하게 따지면 하려고 그렇죠. 했는데 예, 막았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트위터 자료를 좀 가져온 건데 2018년 6월 14일에는 My Fans, My Team, My Home 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잔류 선언을 했고요. 2019년 5월 14일 뭐 거의 1년이죠? 네, 예. 1년 만에 딱 그리즈만이 1년 만이에요. 정확하게. 네. 아니죠. 이때는 6월 아, 죄송합니다. 예, 11개월. 네, 거의 1년 만인데 이때는 결국에 1년 만에 입장을 번복하게 됐습니다. 이 그리즈만이 이제 5년 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머무르면서 그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러니까 뭐 나의 행선지가 바르셀로나다, 뭐 나의 행선지가 뭐 레알 마드리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나기로 했다는 결정을 발표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리즈만이 결국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 본인이 떠나기로 한 결정을 내리게 됐고, 예. 이 클럽,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트로피를 들어 올렸었던 이 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한 예의를 좀 표하면서 이 아피시온, 팬들은 항상 자신의 심장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근데 이게 솔직히 좀 코미디죠. 예. 그쵸? 이번에도 디시전 쇼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단에서 아예 먼저 그냥 선수를 친 예, 거죠. 선수 쳐가지고 발표하니까 그러고 나서도 또 SNS에 또 올렸습니다. 영상이 나왔어요. 예, 맞아요. 영상으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얘기가 그러니까 SNS 영상으로 그 밀러가 예전에 그거 오심 맞았다 그 라이브 방송하듯이 네, 똑같이 한 겁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그리즈만의 디시전쇼 두 번째, 완벽하게는 안 했지만 어쨌든 이제 못했죠. 영상은 올라오게 되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빈정이 상할 수밖에 없죠. 예, 그것도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얘 대체 뭐냐고 1년 전에는 뭐 나의 가족 뭐 나의 영혼 막 이딴 소리 네. 하다가 예, 그래갖고 조금 지금 그거가 상당히 많이 그거가 비판이 일어나고 있죠. 네. 예. 시메one 감독은 그리즈만의 이탈에 대해서 대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1년에 20골 이상 넣는 선수를 메우는 거는 그거가 이적료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네. 싸게는 안 싸지 되- 않다. 예, 싸지 않는데 그게 그거가 매우 힘들다. 우리 사정상 그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리즈만의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이후 스탯을 잠깐 좀 살펴보면 첫 시즌 2014-2015 시즌에는 37경기 22골 1개의 도움, 그 다음 시즌에도 역시나 22골을 넣었습니다. 어시스트는 약간 증가를 했고요. 예. 2016-2017 시즌에는 36경기에 나와서 16개의 골과 도움을 8개나 기록을 했고 2017-2018 시즌은 19골과 9개의 도움, 그리고 올 시즌 36경기에 나와서 15개의 골과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즌을 거듭하면서 물론 이제 골은 좀 줄어들었을지언정 전체적인 공격 포인트 자체는 상당히 좀 증가 추세를 보여줬던 그리즈만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그리즈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차기 행선지가 어디냐? 예. 이제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가장 강하게 링크가 났었던 것은 1년 전과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엎어질 위기에 처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바르셀로나, 바르토메우 의장이, 그리즈만이 딜을 엎었을 때 네. 굉장히 화를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분노를 표출했다라고. 우린 당연히 올 줄 알고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준비들을 해 놓았는데, 네. 그게 다 엎어지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진짜 분노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약간 좀 그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시언수 1탄이 나왔을 때 사실 이 스페인 언론상에서도 말이 많았죠. 바르셀로나가 이제 바르토메우 의장뿐만이 아니라 이 구단 전체가 굉장히 분노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 뒤 그리즈만이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와 링크가 나는 가운데 이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프란세스크 아길라르라는 문도 데포르티보 소속의 이제 기자인데요. 문도 데포르티보는 대표적으로 스포르트와 함께 굉장히 좀 바르셀로나의 좀 친 바르셀로나 언론으로 그렇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쪽 이 소식을 이제 가장 좀 빠르게 전달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바르셀로나 쪽 관련해서는 상당히 네. 잘 맞추는 사람으로. 그렇죠. 네, 소식통이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이제 아길라르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텐시온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굉장히 긴급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주목! 네, 주목, 그렇죠, 주목. 이 알게 무이데 피아르 바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믿을만한, 그러니까 좀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나에게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알려줬는데, 앙투안 그리즈만이, 그러니까 굉장히 믿기 어렵겠지만 앙투안 그리즈만이 이 바르셀로나와 이적이 지금 완전히 정지될 그럴 위기에 처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르셀로나로 굉장히 링크가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 1년 전 그 구단 측의 분노가 이 앙투안 그리즈만의 이적을 어떻게 보면 막은 거라고도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게 그러니까 그리즈만 대신 주앙 펠릭스, 벤피카의 그 신성이 주앙 펠릭스를 영입을 하는 걸 발표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훅 짜든 장난으로, 그러니까 조금 비꼬는 형태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바르토메오가 디시전쇼를 하려고 한다. 그리즈만의 디시전쇼를 맡고 본인이 디시전쇼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약간 좀 뒤통수를 때리려고 한다. 이런 거죠. 우리는 그리즈만, 주앙 펠릭스 누굴 영입할까요? 디시전쇼에서 밝혀집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약간 좀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리즈만이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떠나기로 지금 확정을 한 상태고, 바르셀로나와의 링크도 강하게 연결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굉장히 공식력 높은 기자의 입에서 이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낙동강 오리알이 좀 될 가능성도 약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리즈만을 영입했으면 하는 쪽이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수아레스가 이번 시즌 워낙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워낙 빅 찬스를 많이 놓치기도 하고. 득점은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 메시가 밀어준 그 찬스들을 많이 놓치는 모습이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살찐 모습들이라던가, 그리고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부진 같은 것들 때문에 그리즈만을, 주앙 펠릭스는 기본적으로 이선 자원에 더 가까운 선수다 보니까, 물론 그리즈만도 기본적으로 이선 자원이지만은, 어쨌건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톱에 많이 섰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주앙 펠릭스가 온다는 건 수아레스가 또 그대로다. 그래서 그리즈만이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사실 지금 그리즈만의 이적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소식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팝콘만 튀기면서 먹으면 된다. 이게 정확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리즈만이 행선지가 어떻게 될지는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재밌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축구도 잘하지만 골프도 굉장히 잘 치는 레알 마드리드의 어떻게 보면 프로골퍼. 프로골퍼 가레스 베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테베스의 뒤를 잇는 프로골퍼. 그렇습니다. 이 가레스 베일 선수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이 영상을 예전에 한번 찍었어요. 베일 선수 관련된 영상을. 그 영상이 아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PD의 그 편집 권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남겨놓긴 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가 이게 편집이 아무래도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특별한 게 없다라고 느껴가지고 그 영상을 안 올리고 폐지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조금 더 특별한 얘기들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베일 선수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 남느냐 아니면 떠나느냐에 관해서 굉장히 시끌시끌한 상황인데요. 지금부터는 베일 선수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베일이 왜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e스포츠 때문입니다. 예, 골프. 골프. 그러니까 뭐 골프 칠 수 있죠. 칠 수 있는데 왜 이게 레알 마드리드 팬들 그리고 구단 입장에서 심리가 불편했느냐? 베일이 부상에 굉장히 시달리는 시즌에도 프리시즌만 되면 이 예. 골프 행사에 항상 참석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축구 끝나면은 바로 골프부터 본다라고 하고 뭐 그 골프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PGA 투어랑 공식 계정에 예.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랬었던 가레스 베일 선수인데 문제는 이 골프 때문에 부상 회복이 굉장히 더디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었죠. 재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예, 그런 의혹인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이번에 보여드릴 자료는 지단 감독의 말 그리고 베일의 또다시 골프에 대한 언급이 이제 좀 있었는데 이게 그냥 만평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단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와 미래를 모두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베일이 과거에 많은 것을 이곳에서 네. 이룩하긴 했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최종전 앞두고 한 인터뷰였거든요. 기자회견이었거든요.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베일을 이적을 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식의 얘기, 거치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나온 답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좀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베일의 인터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라디오 에스타디오라는 계정이 그 스페인 라디오 프로그램인 온다세로의 이제 트위터 계정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기자가 베일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나는 아직 3년의 계약이 남아 있다. 예.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내가 이제 뭐 좀 떠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나에게 결국엔 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남아있는 연봉을 내야 된다는 거죠. 돈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난 여기 머물면서 뭐 골프나 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발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약간 좀 불분명한 상황인 게 맞아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팀 동료한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해당 기자는 그러니까 그 선수한테 들은 얘기다. 네. 예, 그러니까 익명의 선수한테 들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였죠. 네. 이거는 이제 경기 끝난 이후에 지단 감독의 인터뷰인데. 그러니까 그 교체를 하지 않았었던 거였죠. 베일을. 예, 끝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체 출전을 시키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단 감독이 나에게 그러니까 오늘 4번째 교체 카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베일을 넣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날 최종전이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베티스의 경기였는데 이제 이날 경기를 제가 또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날 카메라가 베일 선수를 정말 많이 잡아줬습니다. 당연하죠. 하디슈인데. 네, 정말 많이 잡아줬는데 문제는 베일이 항상 웃고 있더라고요. 표정을 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단 감독은 뭐 내가 교체카 4장이 있더라도 나는 베일을 경기장에 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베일은 뭐 이게 정확한 소식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난 그럼 골프나 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베일이 뭔가 이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덜고 정말 뭐 즐기는 자세로 득도? 네, 득도. 약간 모든 걸 내려놓은 이 득도라고 상태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엿먹어봐라가 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그 중간입니다. 네. 네, 이제 약간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아무래도 이 그리즈만과 더불어서 베일의 이 거취 자체도 지금 라리가 내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예, 어쨌건 뭐 이게 지금 거가 양측의 관계가 상당히 점입가경 상태로 가고 있는 중인데 뭐 거가 토니 크로스 재계약 관련해서도 그가 좀 아스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헛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스가 계속 그러니까 토니 크로스를 판다 그렇게 보도를 해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계약을 딱 맺으니까 그거 최근 레알 마드리드 워낙 분위기 안 좋으니까 만회하려는 카드로. 네, 만회하기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깜짝 카드를 한 거다, 깜짝 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자기네들 실수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어쨌건 그러면서 딱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번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베일로 또 깜짝 쇼 할 수도 있는 거야. 딱 이렇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깜짝쇼, 디시전처럼 네, 그 깜짝쇼의 일환이다라는 내용의 보도도 스페인 현지 내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라리가 이모저모해서 상당히 또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2가지나 다뤄봤습니다. 오랜만에 이모저모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좀 약간 중구난방이긴 했는데 그래도 3번 했었는데 하나 날라갔어가지고 2번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이것도 날라가면은 아직까지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날라갈 가능성은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시성도 있는 이제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이모저모를 보시고 나서 그리즈만과 베일이 좀 어디로 갈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이미 결정 날 수도 있어요. 저희 방송 나가기 전에.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어쨌든 라리가 이모 전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언제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 안녕.